네, 다시 왔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말하다가 1시간 내에 다 끝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쩌든지 지금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요, 이걸 실험을 0.5로 해서 이렇게 확 번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렌더 설정을 좀 바꿨거든요. 렌더 설정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보이게 하는 걸 다 꺼버렸습니다. 다 껐기 때문에 원래 히스토리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좀 걔네들이 조금 한글 폴더로 된 거여서 좀 이상해가지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광원이 비치는 부위들이 확 이게 벌어져서 뽀얗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일로 하게 되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아까 0.8로 했을 때 이 부분이 하얗게 빛났던 거 기억나신가요? 0.8로 하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 광원이 비치는 빛이 집중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옆에 보게 되면 네모 박스들이 있는데, 네모 박스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형제 슬롯들로서 하이라이트의 색깔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트에 맵도 넣을 수가 있고, 리플렉트 자체적으로 맵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트 글로시네스에도 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리플렉트 글로시네스이기 때문에 리플렉트 글로시네스에 어떠한 맵을 넣어볼게요. 네, 체커라는 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체커라는 맵을 넣음으로써 반사되는 부분과 반사되지 않는 부분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 얘를 한번 렌더링을 하게 되면 반사되는 부분과 반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글로시네스에 넣기 때문에 검은색 부분은 글로시네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흰색 부분은 글로시네스가 아주 과도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를 커팅을 해가지고, 커팅이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복사를 하거나 인스턴싱 할 수 있는데, 얘를 끄게 되면 이제 반사가 되고 안 되고, 즉 디퓨즈 컬러를 이제 파란색으로 좀 잘 보이게 한 다음에 리플렉트가 검은색 부분 되지 않고 흰색 부분 잘 된다고 했잖아요.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흰색 부분만 반사가 되고 검은색 부분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의 맵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디퓨즈 컬러를 어째 또 흰색으로 되어 있냐,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런 흑백 맵을 이용해서 마스크 맵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마스크 맵은 여러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스 글로시네스와 서브 디바이드 값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플렉트 글로시네스를 0.8 정도 수준 낮추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난반사가 심해지게 되는데, 조금 더 내가 고운 난반사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서브 디바이드 값을 좀 올려주시는 걸 추천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렌더링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적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되, 렌더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꼼수인데요. 맥스데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원래는 리플렉트 글로시네스가 이를 경우에 반사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즉 같은 뭐 우리가 거울 앞뒤로 거울을 대게 되면 거울이 계속 반사하면서 무한대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무한대면으로 되는 것을 맥스에서는 기본값으로 5번만 반사하고 엑시트 컬러는 검은색으로 배출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글로시네스 값이 0.8 정도로 이렇게 난반사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맥스데프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크게 많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샷이 아니라면 얘를 한 3 정도로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얘를 2로 줄이게 되면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5로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3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5로 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오면서 렌더링 시간은 좀 줄게 되는 그러한 괜찮은 사항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자, 얘를 24로 하고 맥스디프 3으로 했을 때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얘를 팔로우하고 xdiff 기본값 5로 했을 때 결과물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표면이 거칠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얘를 다시 24로 하고 그대로 5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3짜리랑 비교할 거예요. 자, 렌더링 시간이 일꾼들이 여기서 많이 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맥스디프를 3으로 내려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꾼이 지나가는데 특히 이제 반사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이런 구석진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글로시네스가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크게 품질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렇게 바로 엑시트 컬러로 검게 빠지죠?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꼼수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리플렉트 글로시네스를 1로 하게 되면 서브 디바이드 값은 사실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8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여기 뭐 1로 놓고 서브 디바이드 뭐 32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게 쓰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쓰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런 상황을 봉착하지 않은 관계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유지 인터폴레이션은 보관법이라고 하는 게 맥스 뭐 멘탈라이언 달리 V레이는 보관법을 사용해서 렌더링 시간을 평균값으로 계산해 가지고 줄여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계산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얘를 글로시네스 값을 이렇게 주게 됐을 때 서브 디바이드 8만 주게 되더라도 좀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대신에 프리패스는 과정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뭉개지죠. 네, 뭉개지게 되는데 대신에 렌더링 시간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 인터폴레이션은 관계돼 가지고 이쪽 밑에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이 아닌가요? 네, 있네요. 이 옵션에서 인터폴레이션의 샘플링 값이라든지 여러 옵션 값들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딤 디스턴스라 해가지고 반사되는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딤 폴오프라 해가지고 얘를 키게 되면 같이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 폴오프 값에 따라서 뿌옇게 점점 연해지고 하는 현상을 조정하는 것이 딤 디스턴스로 알고 있고요. 보통 저는 리플렉트에서 전반사를 사용할 때 디퓨저 컬러는 좀 어둡게 가가지고 어둡게 간 상태에서 IOR을 한 25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넣습니다. 50까지 넣고 맥스디프는 이쪽에서는 한 12 정도 넣어가지고 보통 전반사를 만들어낼 때는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더 쨍하게 만들고 싶으면 아예 이렇게 흑색에 가깝게 만들어서 좀 더 쨍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사 같은 경우는 색깔을 내가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붉은빛에 날 수 있게도 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 흑색과 백색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등등의 여러 색깔로도
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렉트는 리플렉트하고 거의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얘는 투영이라고 합니다. 네, 투영은 말 그대로 투명도를 어, 조장하는 건데요. 보통 리프렉트 같은 경우는 디퓨즈 컬러와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게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면 디퓨저 컬러를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붉은색으로 가볼까요? 리프렉트는 아예 투명하게 간 다음에 디퓨저 컬러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쪽 포그 컬러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포그 멀티플라이어를 조정을 하고 포그 바이어스로 조정을 함으로써 투명도의 색깔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기본 값으로 하고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도 일단 기본 값으로 좀 간 상태에서 반사값도 기본 값으로 갈게요. 기본 흰색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리프렉트를 제가 온통 흰색을 주게 되면 얘는 현재 반사가 있기 때문에 반사가 남은 상태에서 그냥 물처럼 투명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투명해지게 되는데 이 어떤 물체들마다 각각의 굴절률이 있잖아요. 우리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남유리 같은 경우는 1.8이나 2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유리질 한 1.6 정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공기는 굴절률이 1인가요? 1인가 0인가 헷갈리네요. 굴절률 아무튼 아주 희박하죠. 아주 희박하고 물 같은 경우는 1.3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2.4 정도, 그리고 요오드 화물이라고 여러 이상한 것이 있는데 걔가 한 3.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굴절률을 통해서 빛을 얼만큼 꺾이고 가두느냐 그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많이 빛나는 이유는 굴절률이 2.4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루비라든지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1.7 정도의 굴절률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2.4 정도의 굴절률로 하게 됐을 때 아까 1.6짜리랑은 사뭇 많이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좀 복잡해지죠.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얘를 물로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1.3으로 하셔가지고 물로 된 주전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굴절률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작사를 꽂게 되면 그 물고기가 잘 안 잡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그런 굴절률을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글로시네스가 있는데 얘는 참 사용하기 참 버거운 친구 같아요. 0.95 정도로 해볼까요? 95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0.8 정도로 해가지고 얘를 뿌옇게 해보겠습니다. 얘가 네, 이렇게 나오네요. 물이 안에가 무슨 뭐 알갱이가 많은 것처럼 탁해지는 거예요. 렌더링 시간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옵션이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탁해짐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알갱이가 아닐 때, 퀄리티가 아닐 때에는 밑에 있는 서브 디바이드 값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참 올리기 민망한,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디테일 할 때는 얘를
올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또 사용합니다. 저 밑에 보게 되면 범프라는 게 있는데요. 범프에서 얘를 뭘로 할까요? 노이즈로 할까요? 노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0.5 정도로 매우 얇게 한 다음에 얘 범프 값을 막 500 정도 하고 맵블로도 0으로 한 상태에서 얘를 한번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이쿠, 제가 뭘 잘못 넣었나요? 범프 맞죠? 노이즈 0.01.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나와 있는 현상이랑 비슷하게 효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좀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디서 뭐 주워 들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디테일한 샷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런 꼼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옆에 거 엑시트 컬러는 물에서는 뭐 별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맥스디프 쪽 5번 굴절하고 나서 굴절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엑시트 컬러 검은색으로 빼겠다, 혹은 얘를 붉은색으로 빼겠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굴절된 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굴절이 5번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 컬러가 빨간색으로 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빨간색 나오는 거고요. 얘를 끄게 되면 5번 굴절하게 되고도 계속적으로 그냥 투명하게 빠지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골자리 횟수는 디테일한 사실 경우에는 좀 높게 가셔도 무방하고요. 1.0인 상태에서는 1.0인 상태에서는 렌더링 시간이 크게 구애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자리 횟수를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한 물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색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크게 색깔은 디퓨즈 컬러랑 포그 컬러에서 많이 잡습니다. 자, 포그 컬러 넣기 전에 먼저 디퓨즈 컬러를 한번 먼저 바꿔봤어요. 자, 디퓨즈 컬러를 이렇게 하늘색 계통으로 했을 때 워낙에 지금 리프렉트 값이 온통 흰색이잖아요. 흰색이라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카피해서 리플렉트 값에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투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이렇게 굴절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물의 색깔이 좀 탁하게 빠지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흰색으로 그냥 가시고 포그 컬러에서 얘를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매우 예민한 옵션입니다. 포그 컬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최대한 흰색에 가깝게 일단은 넣으시고요. 얘를 OK 하고, 일단 멀티플라이어가 지금 다 일단 1과 0이었었죠. 색깔도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연의 컬러를 점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컬러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점점 이 디바이스 값을, 멀티플라이어 값을 계속적으로 올려줌으로써 그 색에 가깝게 찾는 거예요. 뭔가요? 0. 그리고 포그 멀티플라이어와 포그 바이오스 값을 계속적으로 조정해 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말 그대로 과도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점점 아까 그 색깔이 나오게 되죠.
얘가 좀 과도하다 싶으면은 포그 멀티플라이어도 줄이시면 되고요. 포그 바이오스 값 쭉 올려볼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포그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값이 높아질수록 두께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두께에 따라서 그리고 굴절 횟수에 따라서 영향을 얇은 쪽은 색깔이 얇게, 두꺼운 쪽은 색깔이 좀 더 진한 식으로 되는 그 강도를 의미하고요.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전반적으로 색깔이 나오는 그 강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그 바이오스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쪽 이 쉐이더 창에서의 전반적 색깔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안 보인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쉐이더도 어떠한 일정 크기를 가진 물체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보여주게 하는 형식인데, 포그 바이오스 값이 일정 값의 한계값 형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두께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이 안 보이는 거고요. 일단 색이 안 보인다 해서 포그 바이오스 값을 또 과도하게 낮추게 되면, 자, 지금 다행히도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어둡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도 여러 번 실험을 많이 해보는 편이라서요.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색깔은 한 이 정도쯤이었어요. 그리고 굴절률도 막 50까지 해볼까요? 원래 굴절은 무한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옷값만 하더라도 뭐 거기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루센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얘는 서브 서피스 스캐터링 현상이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피부라든지 나뭇잎 파리 같은 거 만들 때 얘는 리프렉션 옵션과 연동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포그 컬러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 왁스 타입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라든지 기타 딱딱한 물체인데 겉에가 마치 뭐 이렇게 좀 투명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쪽은 재질 따로 있고, 그리고 왁스, 니스 같은 것들, 딱딱한 물체에 뭔가 발라진 형식의 그런 코팅되어 있는 먼 물체를 표현할 때 하드 왁스 타입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그 컬러랑 연동돼 가지고 물체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있는 매트가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이런 점점점점 같은 박힌 현상들이 바로 서브 스킬터링 현상들인데요. 스킬터 코어 에피션트라는 옵션 같은 경우는, 자, 올려보시면은 얘가 보통 네, 죄송해요. 자, 얘가 보통 0의 이제 기본값인데 얘 같은 경우는 0에 가까울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이제 뭐라 할까요? 이거 참 애매한데요. 투과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과가 많이 돼서 얘가 0일수록 0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훨씬 좀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워드 외 백워드 코어 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오는 이제 방향이라고 이제 그쪽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3D 스팟인가 스팟 3D인가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 빛이 보통 투과를 할 때 일정 부분 이제 반사되는 빛들도 있고 투과되는 빛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1에 가까울수록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라이트 머티리얼은 이쪽이 서브 스켈턴 현상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크니스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1000mm 즉 100cm로 되어 있는데, 이 물체의 두께 즉 총 전체적인 투과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참 저도 영 애매하던데요, 말하기가요. 설명해도 어떻게 좀 힘들더라고요. 투과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백사이드 컬러라든지 여러가지 컬러 값들을 운용을 해가지고 서브 스켈터링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잘하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얘가 웃긴 게요, 흰색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좀 잘 두드러지게 잘 보이고요. 완벽하게 흰색일 경우에는 다행히 잘 보이네요. 근데 얘가 원색 계열로 완벽하게 가게 되면 전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돼요. 여러 번 사용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감각을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했을 때는 백사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소프트 워터보다는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게 뭐랄까요, 이게 얘가 바로 사람 살이라든지 양초 같은 걸 표현할 때 가장 괜찮은 것인데, 저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지 뭔가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얘는 하여튼 어려운 친구입니다. 좀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켈터링 코에피션트 얘는 0 놔두고, 시크니스를 20 정도 놔두게 되면 빛이 0.1로만 해볼까요? 이쪽에 딱 그냥 바로 튕기는 거예요. 튕기기 때문에 거의 서브 스켈터링 현상이 벌어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포그 컬러랑 연동돼서 포그 컬러 값이 그대로만 나오겠죠. 나오고, 백사이드 컬러도 흰색으로 해도 시퀀스 자체가 작기 때문에 현상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젤리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이걸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자동차 카페인트도 이걸로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약간 참으로 어려운 친구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쪽 BRDF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맵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논의를 할까요? 좀 상당히 어렵네요. 자, 여기 음악 좀 틀고 싶은데 지금 새벽이라서 음악도 못 틀고, 이쪽에 보면 블린이라는 게 있고 퐁이라는 게 있고 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얘는 반사 즉 광원되는 부위랑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와드로 하든 퐁으로 하든 블린으로 하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이라이트 글로시네스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눈으로 잘 보기 위해서 0.8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원이 반짝반짝 뭐가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블린으로 되어 있고 얘가 퐁으로 될 경우에는 좀 더 광원이 줄어들고 모양에 맞게 축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린은 좀 더 둥그렇게 나오죠. 근데 와드 같은 경우는 확 퍼져 보이는 광원을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린이나 퐁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마루 같은 그런 좀 더 번져 보이는 광원 같은 경우는 와드를 사용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퐁으로 한 상태에서
자, 소프트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프트턴을 현재 0이 되는 것을 1로 올리게 되면 광원과 이 주변부 적경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부드럽게 마무리된다기보다도 이 광원과 퍼지는 부위의 사이가 밝기가 단계수가 많아짐으로써 눈으로 보기에는 광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줄어들진 않고요. 좀 광원과 광원이 아닌 사이를 좀 부드럽게 가다듬는 거라고 여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픽스 다크 글로시 엣지 부분은 이거 체크 많이 하시나요? 저는 체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크 글로시 엣지, 즉 어두운 글로시가 된 부분에 엣지 부분을 보이게 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인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체크하게 되면 이 옆부분이 좀 어둡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니소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등방성 재질, 머리카락이나 혹은 프라이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브러싱된 철, 또 뭐가 있어요? 스테인레스 같은 것들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구형인 상태에서 광원이 딱 비쳤을 때 이렇게 광원이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등방성은 그 표면의 굴곡이나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런 특징 때문에 이 광원 자체가 왜곡되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왜곡되어지게 보이게 되는 것을 이등방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르고 1로 올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를 1로 하게 돼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게 잘 보이게 하시려면 0.5 정도 넣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찢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를 응용을 해서 나중에 범프 값이라든지 디스플레이스 값과 응용을 해가지고 재미난 효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이등방성이 현재 옆으로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얘를 90도로 할 경우에는 위아래로 찢어지겠죠. 이렇게 이등방성 재질의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 또 맵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맵을 넣어가지고 이등방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효과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얘가 재밌는 게 얘는 삭제가 안 돼요. 여기서 바로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이제 얘를 끌 때는 얘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노이징 된 부분이 노이징이 꺼져 버렸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미난 효과라는 것은 범프로 단순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맵에서 노이즈란 걸 넣어봤어요. 그 사이즈를 1 정도로 확 줄인 다음에 타일링을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하고 얘를 2를 줘볼까요? 위아래로 가네요. 얘를 2를 줘볼까요? 뱅글뱅글 돌아가네요. 예, 옆으로 찢어집니다. 500을 넣어보겠습니다. 500을 넣고 사이즈를 한 15 정도로 줄인 다음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겠죠? 자, 꺼지고 얘를 투명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브러싱이 되게 되죠. 이등방성으로 했기 때문에 광원이 비치는 모양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서브 스킬터링을 현상을 끄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얘가 몇 정도 되죠? 0.8 정도 되나요? 0.85 정도로
0.75, 0.65, 0.7. 아, 태양이 바로 앞에서 때려야 되는데. 분포값과 응용해서 어떤 재질을 만들어 봤는데요. 얘를 이등방성을 0으로 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광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이등방선 재질을 이용해서 이등방선 표현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옆으로 찢어져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로컬 엑시스라 해가지고 각각의 축을 이렇게 축을 통해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축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맵 채널을 이용해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한데 이거 좀 놓을까요? 이등방성 재질은 뭐 여기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면 더블 사이디드 그리고 리플렉트 온 백사이드라는 게 있는데 뒤쪽 면에도 반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보통 꺼져 있거든요. 꺼져 있는데 얘를 체크하게 되면 지금 맵에서도 보시다시피 와, 여기서는 진짜 안 보이겠네요. 왜냐면 범프값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양상이 변해요. 뒤쪽에도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쪽이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보이는데 보통 보석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거 항상 체크해 주시고 렌더링 하셔야지 정확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변하죠? 이렇게요. 이제 반사 재질 할 때 이제 그런 거고요. 투명과 반사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얘를 당연히 뒤쪽도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좀 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좀 맵 부분인데요. 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맵 부분도 참 짧은 지식이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멋지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자, 다음에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